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필기 요약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수 나와 있죠? 함수 부분 우리 실기 때도 나오는 부분인데 당연히 필기 때도 꼭 나오겠죠? 조건 범위나 합계 범위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게 많다. 자, 우리가 실기하다 보면요, 이 절대 주소라는 거 이렇게 사용하죠. AR 2행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행과 열 앞에, 이게 행이죠, 이게 열이고요. 이렇게 행과 열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이걸 절대 주소라고 얘기한다. 절대 주소는요, 여러분들 뭐다? 절대 변하지 않게 그 주소를 고정시킨다는 개념이죠. 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상대 주소라고 얘기하죠. 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주소를 참조할 때는 상대 주소를 쓰죠. 자, 한 군데만 들어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과 열 중에서 열 앞에만 들어가면 이건 혼합 주소라고 그러죠. 한 군데만 고정을 시키는 거, 행 또는 열만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 혼합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썸이프 나와 있죠. 썸이프요. 썸이프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연봉의 합계를 구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썸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고요. 에버러지 if는 뭐죠? 여러분들 if가 조건이에요. 조건. if라는 건 조건이고 썸, 합계, 에버러지 평균. 아까랑 똑같겠죠?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라고. 자, count if 같은 경우는요. 조건 범위, 조건. 자, 그리고 합계 범위 들어가는데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운트 if는요, 조건 범위하고 조건 들어간다. 조건은 여러분들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평균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세보겠다. 그런 것들을 할 때 count if,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 자, 그리고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 count는 뭐다? 숫자의 개수를 셀 때 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AR 1부터 AR 10까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보겠다. 이런 것들. 카운터는요, 숫자 문자의 개수를 다 센다라고요. 자, 인트 함수는요, 소수점을 정수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있잖아요. 5.4 그러면 이렇게 5 정수로. 트렁크는요, 전달된 첫 번째 인수를 두 번째 인수 자릿수를 의미하는 숫자로 절삭한다. 버린다. 그러니까 트렁크라는 함수는요, 버릴 때, 절삭할 때 5.4, 5.421 뭐 이렇게 했는데 1 이렇게 썼어요. 그럼 5.421을 첫 번째 자리까지 버려라. 이렇게. 나머지 두 자리 버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게 트렁크 함수. 라운드는 뭐 할 때 쓴다, 여러분들? 라운드는 반올림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예를 들어서 5.561이라고 했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올림. 5.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은요, 내림 함수라는 거죠. 내리는 거. 자, 라운드 다운은 그러니까 5.4가 아니라 이렇게 5.5가 돼야 하는데 반올림하면 여기는 5.4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라운드업은 뭐라고 그런다? 반대로 무조건 올릴 때. 알겠죠? 올릴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5.431이다 라고 했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5.5로 이렇게. 자,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함수가 있죠. 우리 실기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들입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 아까 했었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한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는 행렬 $1를 적어서 범위를 고정시켜야 한다. 절대 참조로 고정한다.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열 참조는 열 방향으로 검색해서 가져온다. 그걸 갖다가 이제 열 참조라고 얘기하죠. 자, 열 방향이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A, B, C, D 이게 열 방향이죠. 열 방향으로 찾아서 어디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어떠한 값을 추출한다. VLOOKUP이라는 함수가 그 열 참조 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VLOOKUP은 찾을 값, 찾을 범위, 열 번호, 몇 번째 열 값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0일 때는 펄스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 정확히. 추론은 근사값으로 찾겠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뭐 근사값 있죠? 근사값으로 찾을 때는 추르라고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의 구분선은 실선이 된다. 그러니까 페이지 나누기라는 걸 이용해서 페이지를 강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나눌 때는 실선이고요. 자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구분선은 파선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차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 시트 생성 F11키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범위 잡고 F11 누르면요 차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된다 안 된다 표시되지 않는다라고요. 자,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그리고 범내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뭐한다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나 축 제목 같은 거 있죠. 범내 그림 영역들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Alt키를 누른 채로 차트 크기를 조절을 하면요 차트 크기가 셀에 맞춰 어떻게 된다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Alt키 누르면 Alt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하시면 어떻게 된다 셀의 크기에 맞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세로 및 가로 막대형, 우리 차트에서 세로 및 가로 막대형 차트가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한다 비교를 나타내는데 주로 쓰입니다. 어떤 값을 갖다가 비교할 때 자,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값만을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원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의 비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어떤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 같은 거 얘가 차지하는 비율 같은 걸 갖다 표시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계열값만을 갖다가 하나의 계열값만을 표시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원형 차트 잘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도넛형 차트는요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자, 도넛은요 이렇게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열 값을 갖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요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차트를 갖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요 여러 개의 계열을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도넛형 차트. 그 다음에 꺾은 선형이라고 있죠. 꺾은 선형은요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표현한다. 우리가 꺾은 선 차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꺾은 선은요 어떻게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갖다 표현할 때 쓰는 차트가 뭐다 그런 꺾은 선형. 자, 그리고 추세선이라고 있죠. 꺾은 선은 2차원에서만 가능하면 3차원 차트 그러니까 원형, 도넛, 방사형, 표면형 차트에서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추세선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용 못한다고요? 3차원 차트요. 원형, 도넛, 방사형, 표면형 차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분산형 차트 XY 좌표 값을 이용해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을 표현한다라고. 표면형은요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어떤 조합을 찾아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차트가 뭐냐 표면형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계열 겹치기라는 거 양수일 때는 데이터 계열 사이가 좁아진다. 자, 이게 계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요 막대를 계열이라고 그러죠. 이 계열과 계열 사이 양수일 때는요 어떻다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음수일 때는요 계열과 계열 사이가 벌어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차트죠. 여러분들 여기를 차트 제목 그죠? 이 부분 요 안쪽 부분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요 안쪽 부분은 그림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요 차트 영역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거는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계열, 여기 축 제목이라고 얘기하고 세로 값축, 데이터 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보시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있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요, 여러분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어떻게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여기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옵션 단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 한다?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탭이 있는데 자, 페이지 설정 이 부분 잘 봐두세요. 이 부분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용지 방향 같은 거 바꿀 수 있다. 페이지 탭에서 보이죠?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이렇게 배열 같은 거 조정할 수 있고요. 배열 뭐 기본이 우리 현재 보고 있는 게 그냥 100%겠죠. 용지 실제 사이즈. 자, 그리고 뭐 확대 축소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얼마까지 된다? 10에서 400까지 가능합니다. 10에서 몇 가지요? 400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400 이상, 그죠? 400 이상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 같은 거 잘 봐두시고, 자동 맞춤은 뭐 할 때 쓴다, 여러분들? 자동 맞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갖다가 뭐 한다? 한 페이지에 인쇄하고자 할 때 이 자동 맞춤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다라고요. 용지 크기, 인쇄 품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시작 페이지 번호. 자, 여백 탭에 보시면 여백 같은 거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있고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체크하면요, 가로 세로 가운데로 맞춰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백 탭, 그리고 머리끌 바닥끌 탭 보시면 머리끌 편집, 바닥끌 편집이 있어서 머리끌 편집하면 머리끌을 넣을 수 있도록 나오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머리끌이 뭐죠? 문서의 페이지의 머리, 그죠? 페이지 위쪽에 항상 찍히는 부분을 머리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다가 어떠한 내용들, 글씨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텍스트 서식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페이지 번호 있고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페이지 번호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전체의 페이지 번호. 자, 이거는 날짜, 시간, 날짜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같은 거 집어넣는 거고, 파일 경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시트 이름,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걸 삽입할 수 있다. 확인이라고 눌러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머리글이고 바닥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짝수 홀수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첫 페이지만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탭에 보시면 인쇄 영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인쇄하겠다. 인쇄 영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어떠한 부분만 내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찍겠다. 반복할 열도 있어요. 또한 어떠한 열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찍겠다. 인쇄에서 눈금선 있죠. 눈금선. 자, 눈금선이라고 체크하면요, 눈금선은 뭐다? 요 선 있죠. 구분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셀 구분선, 요런 거 찍을 때 쓰는 부분이고, 메모. 자, 메모는 어떻게 메모 인쇄할 때 없애겠다. 시트 끝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메모. 흑백으로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그 다음에 셀 오류 같은 거 표시한다. 어떻게 표시하겠느냐. 셀 오류 같은 거. 간단하게 인쇄는 글씨만 인쇄하게 하는 방법이죠. 행렬 머리글 인쇄도 있고요. 여기가 행머리글, 이게 열머리글이죠. 이 부분 인쇄할 때 쓰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설정 부분 이렇게 열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확실한 건 열어서 보는 게 가장 좋다고요. 엑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엑셀 실행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세요. 자,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탭, 용지 방향 확대 축소, 10에서 얼마 4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수치값 잘 외워두셔야죠. 용지 크기,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는 용지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 인쇄 제목, 페이지 순서, 반복할 행, 인쇄 부분으로 가면요, 이 눈금선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쇄 탭에서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렬 머리글 4개의 옵션이 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요, 개체, 그러니까 그림이나 차트 삽입, 데이터 입력, 편집 가능하다. 머리글, 바닥글은 뭐다?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자,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요, 보기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렇게 페이지를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서 하나를 불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서 있죠. 자,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만, 인쇄할 페이지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머리글, 머릿말, 꼬릿말, 바닥글 이런 거 편집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인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개체, 이런 것도 그림이나 이런 것도 삽입할 수 있어요. 데이터 입력 편집 가능하고요. 머리글, 바닥글 편집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의 표는 삽입 못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하는 거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열렬비 조정은 가능하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열렬비 조정 가능합니다. 행높이 조절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본 탭, 자, 파일에서 인쇄라고 되어 있죠. 인쇄. 여기 보면 인쇄 미리 보기, 이게 인쇄 미리 보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여기서 우리가 행머리글은 조정할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열머리글이요. 보이시죠? 열의 넓이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백 조정할 수 있고, 보이시죠? 열 넓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행높이는 조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행높이 조정 불가능하구나. 열 넓이 조정 가능하고, 그죠?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편집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보기에서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있죠. 여기서는 머리글, 바닥글, 편집 다 가능합니다. 보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아이콘 보였는데 머리글, 바닥글에서 이거 그림 서식, 페이지 번호 삽입, 시간 삽입. 자, 요거는 파일 이름 같은 거 삽입할 때 쓰는 아이콘이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엑셀을 하다 보면 오류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요. 오류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니까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샵샵샵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요, 결과값이 셀 넓이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셀 폭이 이렇게 좁을 때 이게 샵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걸 넓혀 주시면 되겠죠. 이 셀 넓이를, 열의 넓이를. 자, 근데 샵 네임이다 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데, 이건 인식할 수 없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요. 샵 NA요. 자, 원래 샵이 들어가야 하는데, 빠뜨렸네요. 샵 NA다.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갖다가 뭐한다? 지정했을 때 샵 NA, 샵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p 연산자를 갖다가 뭐한다?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샵 밸류 잘못된 인수, p 연산자, 잘못된 인수, 함수에다가 어떤 넣어주는 값을 인수라고 얘기하죠. 여기. 그죠?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갖다가 넣어준다. 그때는 샵 NA. name은 이름 잘못 썼을 때, 썸인데 썬이라고 썼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밑에 틀 고정 보겠습니다. 인셋이 적용 안 된다. 틀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된다? 선택한 특정한 행위나 열을 고정하는 거. 마우스로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셀의 왼쪽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고정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기본에서 한번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다 켜서 놓을게요. B열 이행했다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 고정이라고 보이시죠? 틀 고정에 세 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틀 고정, 첫 행만 고정하겠다, 첫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 고정이라고 이거 누르면 보이세요? 이렇게 선이 쭉 그어지는 거 왼쪽과 위쪽으로요. 이게 틀 고정이에요. 보이세요?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까 B열 이행을 기준으로 위쪽과 그 다음에 왼쪽 A열 그 다음에 일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일행은 고정돼서 계속 나오죠. 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열이 고정이 된다. 자, 그래서 틀 고정은요,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으로 틀 고정이 만들어진다. 마우스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틀 고정은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틀 고정. 자, 여러분들 이제 창 나누기 볼게요. 창 나누기는요,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 못한다. 어떤 특정한 구역만 확대 축소 안 된다라고요. 화면을 4개로 나눈다라는 거, 마우스로 작업 가능하다. 창을 갖다가 4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조정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어떤 특정한 구역만 확대 축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 선택한 셀의 왼쪽과 위쪽으로 어떻게 나눠진다. 틀 고정하고 똑같죠, 그 부분은요. 근데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아까 이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있죠. 나누기 하시면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화면을 갖다 이렇게 4등분으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마우스로 보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창의 분할을 갖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창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없어져요. 보이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창을 갖다 창 나누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창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선택하세요. 90% 이상은 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때 이제 이런 단어가, 이게 틀린 것들이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모든 동일한 뭐뭐만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뭐다? 틀린 것들이에요. 극단적인 것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것만 찍어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의 스프레드시트 일반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